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장품주, 요즘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장품의 봄날은 과연 갔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중후장대형 기업들은 사실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근데 기술력이 있는 뭐 화장품 쪽이라든가 또는 뭐 게임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아있고 이쪽에서 가만히 보면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 장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설화수죠, 설화수. 이 여성용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성용도 있습니다. 저도 남성용을 가끔 사용을 해봤는데 그 다음날 피부 탄력이 틀리더라고요. 네, 여성 화장품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남성 화장품 같은 경우도 설화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샘플 있죠, 샘플. 샘플 같은 거 구해서 보시면은 구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은 돈 안 들이고 한번 제품력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설화수. 자, 아모레 화장품 인기 굉장하죠. 네. 자, 화장품주 과연 어떤가, 최근에. 자, 지금 보시면은 뭐 급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세 종목이죠. 한국 화장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죠. 네. 그러니까 타격을 받고 있고, 코리아나도 지난 주말에 어려웠고요. 한국 주철관도 화장품권의 테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급변동하는 어려운 패턴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말입니다. 급변동이 나오거든요. 많이 급등을 한 다음에 급변동이 나오면 사실 속된 말로 맛이 다 갔다. 뭐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 화장품의 수입액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 중국 측에서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하느냐. 자, 14년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수입이 급증했죠. 그만큼 수입 화장품 비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네들이 로컬에서 제대로 그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화장품에 의존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2월까지 두개가 한 21% 정도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중국인이 수입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하느냐, 수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화장품 생산액 증가율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인데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화장품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컬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거의 변동이 지금 없죠. 빨간 거. 그죠? 예. 수입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로컬 업체들, 중국 내에서 국내 화장품의 생산은 아직까지 시원찮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이쪽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이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하는 화장품이 더 탄력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직접 사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세이브되고 저가에 할인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펼쳐지는 것이 지금 현재는 화장품주의 상승에 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로컬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장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들의 예인데, 자, 이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ODM 업체 같은 경우가 더욱더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ODM이 뭔가, 그 부분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국가별 화장품 수입 비중입니다. 중국에서 어디 나라 화장품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느냐? 한국이 최고죠. 한국이 단연 최고입니다. 그 증가율은 약간 떨어졌지만 보합권 내에서 유지되는 정도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국가적인 감정이 있죠,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과거에 그 일본의 화장품 회사들이 좀 실패를 한 그런 측면들도 많아요. 그런 요인들이 작용되고 있고 또 뭐 방사능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알게 모르게 작용이 돼서 역으로 한국이 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중국의 2월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 단연 뭐 한국이 최고죠. 네. 자, 화장품 한국의 수출입 금액 및 비중. 한국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14년도에 최고죠. 네. 빨간 선이 수출, 그리고 약간 그 회색이 수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 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면세점이 키포인트입니다. 면세점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많이 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면세점에서 지금 현재 대표 두 가지 브랜드의 화장품 매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면세 쪽, 면세점의 매출을 잘 한번 보면 화장품주의 향방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국가별 수출 금액을 좀 보니까 한국이 빨간색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일본은 늘었긴 했는데 별로고요. 미국도 늘었긴 했는데 역시 한국의 그 수출 증가율이 대단히 강하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 한국이 이렇게 강하고 지금 그러냐. 지금 시장 규모로 볼 때는요, 한국 같은 경우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CAGR이 뭐예요? 연평균 성장률 아닙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화장품 주가들이 시세를 낼 수밖에 없죠. 네, 이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글로벌 주요 화장품 시장 전망인데 한국과 같은 경우 15년, 16년, 17년 가만히 보십시오.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죠. 2015년도가 피크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 화장품 주가가 금년도가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그 성장폭이나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글로벌 화장품 업체와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지느냐.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 되게 30배 후반까지도 나와 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44배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긴 합니다. 물론 ROE 같은 게 높죠. ROE를 생각 안 하고 퍼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과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ROE가 높긴 높은데 퍼도 높습니다. 되게 일본의 시세이도 같은 경우가 과거에 아주 좋았을 때 퍼가 한 44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0배 넘어가면은 조금은 숨이 턱에 차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여력은 있지만 아주 큰 시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체킹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PBR과 ROE 비교하니까 요 정도에 와야 ROE에 비해서 PBR이 낮은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ROE는 좋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비싸다는 느낌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시가총액을 보면은 브랜드 업체가 제일 높아요. 브랜드 제조업체, 원료업체 이런 순입니다. 원료업체 같은 경우는 요즘 별로 평가들이 좋지 않아요. 원료업체는 평가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료업체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주가 올라 있어요. 자, 화장품 업체 우리나라 기준인데요. 금년도 퍼를 비교를 해봤는데 퍼가 낮으면 괜찮은 거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ROE 수준 좀 봐야 되고요. 주가 대비해서 수급이 괜찮은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퍼가 낮아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쭉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성 LNS 같은 경우가 ROE에 대비해서 아직 조금 여력이 있고요. ODM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로컬 업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ODM은 제조자 개발 생산이고 OEM은 주문자 상표 생산이다.
요걸 이제 차이점을 제가 잠깐 짚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화 화장품도 좀 될 것 같아요. 고령 화장품이 일본에서는 올라가거든요. 많이 시세 요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안 올라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 종목이 좀 있어요. 네. 자,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률로 볼 때는 그러면 아직 여력은 존재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브랜드 업체가 퍼로 볼 때 많이 올라와서 큰 상승은 무리다. 작은 상승은 있을 수 있어도. 그죠? 특화 화장품 업체를 주목하자고 그랬죠.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DM 업체는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 때문에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화장품 업체 주가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